미국 증시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붕괴 직전이 2021년 11월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긴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의 미증시가 2021년 11월 상태와 비슷하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경제학자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후스만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2000년이랑 2008년 미국 주가 폭락을 맞춘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붕괴 직전이 2021년 11월과 비슷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 계좌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또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높은 밸류에이션과 좋지 않은 투자 심리 그리고 지나치게 확장된 기술적 지표 세 가지를 꼽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높은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해요. 금융주를 제외한 비금융주의 시가총액을 비금융주의 총수익으로 나눈 값을 계산해 봤더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시장 참가자들의 취약한 투자 심리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S&P 500 기업에 폭넓게 투자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소수의 대형 기술주로만 쏠렸다. 최근에 챗GPT 포함해서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런 기술주에만 좀 쏠렸다. 이런 게 좀 취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기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S&P 500의 이 RSI가 70을 웃돌고 있고 S&P 500의 50일 이평선이 4.5% 이상 웃돈다.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 조건이 맞으면 자기가 봤을 때는 폭락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기적으로는 64%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64%까지 설마 하락할까? 그래서 우리 미주부 채널은 이런 기사를 곧이곧대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번 검증해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그래프는 S&P 500 그래프인데 제가 언제부터 갖고 왔냐면 2022년 1월 4일 고점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했다가 지금 회복 중이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죠.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2022년 10월 12일이었거든요. 고점 대비 25%가 빠졌죠. 그래서 보통 고점 대비 20%가 하락하면 이제 우리가 베어마켓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에 빠진 시기가 작년 한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고점 대비 한 20% 빠졌던 시기가 작년 한 6월 초중순 정도에 우리가 베어마켓에 빠져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겨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이 표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역사적으로 80년 동안 11번의 베어마켓이 있었는데 베어마켓 기간 동안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 만에 베어마켓을 빠져나왔는지 그리고 베어마켓 기간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는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946년부터 2020년까지 베어마켓을 보여주고 있고 2022년에 베어마켓이 있었죠. 그래서 이 11번의 베어마켓의 평균 값을 보면 베어마켓에 빠져있던 기간은 16개월 정도가 됐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베어마켓에 들어가고 고점 대비 한 35%가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어마켓 기간에 투자를 했으면 6개월 수익률이 27%고 1년 수익률이 43%라고 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베어마켓이 과연 어땠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어떻게 알아보냐면 제가 만든 이 섹터별 자산 수익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기간을 2022년 1월 4일로 하고 자, 그리고 종료일을 2022년 10월 12일로 바꿨어요. 가장 저점이었던 시기였죠. 2022년 10월 12일이. 그래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봤더니 25%가 빠졌어요. S&P 500이 25.34%가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33%가 빠졌고 고점 대비. 그래서 역사적인 평균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5%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역사적인 평균치보다는 덜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이 밑에를 보시면 경기 침체가 없이 베어마켓이 왔을 경우와 경기 침체를 동반하고 베어마켓이 왔을 경우를 구분해 놨는데 지금 경기 침체가 없이 베어마켓에만 빠졌을 때는
약 27.9%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 베어마켓 하락률을 보면 경기 침체가 없이 하락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베어마켓을 벗어난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보통 저점 대비 20% 상승하면 베어마켓을 벗어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프로 돌아와서 2022년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었던 이 시기 10월 12일을 기준으로 20%가 상승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섹터별 자산 수익률에서 시작일을 2022년 10월 12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종료일을 한번 볼게요. 자, 2023년 5월 31일은 17.19%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 20%는 도달하지 않았고, 2022년 6월 한 15일 정도 한번 볼까요? 15일 정도 한번 보면, 예, 꽤 많이 올랐죠?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자, 19.63, 6월 8일이, 7일이. 예, 딱 요때네요. 그죠? 2023년 6월 8일. 그러니까,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시기가 2022년 6월 한 중순 정도였으니까, 한 1년 정도 만에, 한 12개월 정도죠. 12개월 정도 만에 베어마켓을 탈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역사적인 평균 이 기간인 16개월보다는 4개월 빨리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경기 침체가 없이 베어마켓에 빠졌던 시기는 평균 5.9개월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12개월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보다는 좀 더 길었다고 볼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전 고점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13.6개월인데 지금 아직까지 전 고점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고점을 한 4.5% 정도 남겨두고 있는 거죠. 전고점 대비 4.5% 하락한 상태니까 2022년 1월 4일에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이 S&P 500의 이 RSI가 70을 웃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P 500 ETF인 이 SPY ETF의 주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부분이 RSI 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을 넘어선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50일 이평선이 4.5% 이상 웃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이 하늘색 그래프가 50일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이 얘기하는 논리는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역사적으로 하락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번 지금 현 상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를 보면 1980년 자료부터 쭉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역전되어 있어요. 1980년 이후로 이 정도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됐다, 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왔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제가 이 그래프도 주기적으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더 많이 하락한 상태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이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힘든 시기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는 연준 자산의 변화입니다.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는 의미죠. 예, 자산 시장에는 안 좋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하이힐드 채권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서 발행한 이 채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이 채권을 많이 안 산다는 의미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보면 역사적인 평균치랑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S&P 500의 Forward P 레이시오와 이 PEG 레이시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7월 31일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S&P 500 Forward P가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봤을 때 높은 편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 20 정도가 되는데, S&P 500 Forward P가 20 정도라는 거는 99년도부터 가져온 자료인데 다소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PEG 레이시오까지 갖고 왔습니다. PEG 레이시오가 뭔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PEG 레이시오는 이 P 레이시오를 좀 보완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이익 성장성에 비해서 현재 이 P 레이시오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밑에 계산식을 보면, 계산식이 간단합니다. 이 PEG 레이시오는 이 PER 나누기 EP의 성장률입니다. 곱하기 100을 한 값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PER가 20이고 성장률, EP의 성장률이 10%라고 한다면 곱하기 100을 해서 20 나누기 10을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S&P 500의 이 PEG 레이시오가 2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2 정도가. 자, 이 수치는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S&P 500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일 이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높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 대비 현재 주가가 높은 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순히 이 PE 레이시오만 봐도 역사적 평균치보다는 살짝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PEG 레이시오는 좀 더 많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이런 기사가 떠서 저도 한번 급히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혹시 이런 뭐 PEG가 뭐야?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꼭 주식 투자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 같이 공부해보셔도 좋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